진태석 서랍에서 나온 건 주식 증서가 아니라 차정원 이름이 찍힌 친자 확인서 한 장이었는데요. 한혜라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집어들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먼저 걸어버렸습니다. 그 미소가 부드러울수록 진태석의 심장은 더 거칠게 뛰는 게 보였는데요. 진태석은 그거 오해하지 말고 같은 말부터 꺼내려다가 혀가 굳어버렸고 한혜라는 그 굳은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만 살짝 기울였어요. 한혜라는 늘 그랬습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이 막히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죠. 진태석은 회장실 창을 등지고 서서 한혜라, 지금 장난치자는 거냐라고 눌러 말해보려 했는데요. 한혜라는 종이를 접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그저 진태석 책상 위에 정갈하게 내려두었습니다. 태석 씨, 그동안 저한테 숨긴 게 이거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진태석은 그 순간 이 종이가 진짜냐 가짜냐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한혜라가 이걸 무기로 쓰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진태석이 어떤 해명을 하든 이미 늦어버린 셈이었거든요. 차정원은 그 시간에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진세훈의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요. 진세훈은 숨이 가쁜 목소리로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미쳐가라고 말했어요. 차정원은 침착하게 웃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두 갈래 감정이 동시에 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와서 내가 무너진다고? 라는 냉소였고 다른 하나는 이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져야 멈출까라는 짙은 불안이었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이 자신을 사랑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너뜨린 세계의 잔해 속에서 숨 쉴 구멍을 찾느라 전화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말이 나갔습니다. 진세훈, 질문이 그거면 끊을게요. 지금은 바쁩니다. 진세훈은 끊기 직전에 한혜라가 널 살리려고 하는 줄 알아? 걔는 널 먼저 죽여야 살아남아라고 던졌는데요. 차정원은 순간 손에 들린 휴대폰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혜라가 회장 자리를 쥔 뒤로 살리기라는 단어는 건양그룹 안에서 의미를 잃었거든요. 살린다는 건 곧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둔다는 뜻이었고 죽인다는 건 내 통제 밖으로 밀어낸다는 뜻이었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의 말을 곧바로 주하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알아차리는데요. 그 시선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의 흔들림이 곧 약점이 되는 세계에서 살아남았었고 그 습관이 사랑 앞에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말하지 않은 걸 말하지 않은 채로 두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주하늘은 진실을 위해서라면이라는 명분으로 차정원이 숨기고 싶은 상처까지도 열어젖히는 사람이었거든요. 주하늘은 그날 밤 조미향과 함께 오래된 사건 기록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조미향은 주상철 사건에 얽힌 조각을 일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조각은 늘 한혜라와 공난숙을 동시에 가리켰습니다. 주하늘은 주상철이 죽던 날 현장에 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라는 조미향의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박경신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박경신은 차기범 결백의 열쇠이면서 동시에 진태석이 숨기고 싶은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였는데요. 문을 열면 바람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문을 열기 전에 공난숙이 먼저 움직였었습니다. 공난숙은 늘 한 발 앞이 아니라 한 발 옆으로 비껴서서 상대의 길을 끊는 방식으로 살았는데요. 공난숙은 구실장을 보내 차정원에게 선물을 전했습니다. 선물은 향수병처럼 포장된 작은 상자였고 상자 안에는 USB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차정원은 그 USB를 손에 쥐는 순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말로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의 형태를 쥐고 협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난숙은 전화로 웃으며 말했는데요. 정원아, 네가 가짜 주영채로 건양 며느리 노릇하는 거 이제 지겨워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집은 조금만 내놔. 그러면 네 정체 내가 입 닫아줄게. 공난숙은 조금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금이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크기라는 걸 알면서도요. 차정원은 공난숙에게 곧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화를 내는 순간 게임이 끝난다는 걸 배웠거든요. 대신 공난숙을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그럼 USB부터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했고 공난숙은 그 한마디에 그래 확인하고 연락해 라며 더 크게 웃었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이 겁먹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차정원은 물러서는 사람이라기보다 협박을 협박으로 되갚는 사람이었어요. 차정원은 USB를 꽂기 전에 김성희를 불렀습니다. 김성희는 차정원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서 차정원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먼저 읽는 사람이었는데요. 김성희는 정원 씨, 공난숙이 준 건 언제나 절반만 진실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덧치더라고요. 하고 말했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결심을 끝내놓은 사람 같았었습니다. 덧치면요, 밟아야 덧친지 알죠. USB 안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화면은 흔들리고 소리는 끊기고 사람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차정원은 알아봤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숨, 그날의 공포가 영상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왔거든요. 주상철이 죽던 날의 한 구석이었고 화면 밖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 회장님이 누구인지 화면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차정원은 이상하게도 진태석의 말버릇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 음성이 한혜라의 숨결과 닮아 있었던 점이었어요. 닮아 있다는 건 증거가 아니지만 의심을 키우기엔 충분했었죠.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주하늘에게 영상을 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보면 움직일 사람이었고 움직이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 될까봐 입술을 다물었어요. 차정원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었습니다. 리플리라는 무기는 늘 주인을 먼저 베는 칼날이기도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한혜라는 진태석에게서 친자 확인서를 발견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는데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러 아주 짧게 지시했습니다. 진태석 씨 일정, 내일부터 다 바꿔요, 병원도. 윤비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병원을 언급하는 순간 그건 건강이 아니라 약점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진태석은 그날 밤 황 실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황 실장은 해결사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눈빛에서 망설임이 빠져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술잔도 들지 않은 채 박경신 그 사람부터 찾고 차기범 관련 자료도 싹 정리해라고 말했습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정원 쪽도 건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진태석은 잠깐 침묵하다가 정원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는 계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정원을 건드리면 한혜라가 날 찢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였어요. 진태석이 공포를 인정하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균열인지 알 수 있겠죠. 차정원은 그 균열을 직감처럼 느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가 갑자기 자신을 불러 식사를 제안했을 때 그 식사가 모녀의 정이 아니라 전쟁의 회의라는 걸 바로 알아챘는데요. 한혜라는 식탁에서 차정원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정원아, 정원아 하고 부르면서도 그 부름이 딸을 부르는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마치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리 같았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부름에 대답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나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이름을 이렇게 쉽게 부른다고? 한혜라는 와인을 한 모금만 마시고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손이 잔 위에서 잠깐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고 그 떨림이 감정인지 몸인지 가늠하려고 눈길을 더 오래 두었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시선을 알아차리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네가 원하는 게 복수인 건 알아. 그런데 복수에도 순서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웃으며 순서요? 한혜라 부회장님, 아니. 회장님이 저한테 순서를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한혜라의 눈꼬리가 아주 얇게 올라갔고 그게 한혜라의 웃음인지 분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혜라는 식탁 아래에서 차정원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밀어줬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예약표와 검사 항목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진태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탁 하고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진태석이 최근 들어 유난히 조급했던 이유, 한혜라가 회장이 되자마자 태석을 흔들 수 있었던 이유, 윤비서가 요즘 한혜라 곁에서 한 번 더 조용해진 이유가 한 줄로 연결됐습니다. 진태석의 몸이 무너지고 있었고 한혜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종이를 내려놓고 한혜라를 똑바로 봤는데요. 그래서요? 회장님은 진태석을 살릴 건가요? 죽일 건가요? 차정원의 질문은 잔인했지만 이 집안에서는 잔인이 일상 언어였어요. 한혜라는 잠깐 웃더니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살려, 내가 관리할 수 있게. 그 말이 차정원의 목을 잠깐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대답 대신 정원아, 네가 나를 배신하면 너부터 먼저 흔들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협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차정원이라는 거짓이 무너질 때의 파국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아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적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차정원은 식사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주하늘을 만났는데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에 쥔 봉투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혜라가 또 뭘 던졌어요? 라는 말이 칼처럼 날아왔고 차정원은 지금은 말 못해요라고 막아섰습니다. 주하늘은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웃지 않을 때 더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정원 씨, 나한테 숨기면 결국 그게 당신을 잡아먹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이름을 정원 씨라고 부를 때 그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 선이 차정원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주하늘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기대는 순간 주하늘이 위험해질까봐 또 멀어지고 싶었어요. 사랑이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 되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더 고독해니까요. 그날 이후 주영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주영채는 조용한 순간에도 시끄러운 사람인데요. 조용해진다는 건 밖에서 떠드는 대신 안에서 계획을 꾸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안진아를 통해 디자인팀 자료를 뒤지고 차정원의 과거 흔적을 더 파기 시작했어요. 주영채는 정원 언니가 뺏어간 건 이름만이 아니야. 나한테서 인생을 뺏어갔어라고 말하며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사랑을 못 받아서 비뚤어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으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닫고 쾌감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난숙은 그런 주영채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을 굴렸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를 딸로 사랑한다기보다 협박의 파트너로 키웠던 사람인데요. 차정원 정책 가면 끝이야. 끝나면 돈도 끊겨. 라고 말했지만 주영채는 끝나도 돼. 난 끝이 보고 싶어 하고 말했어요. 공난숙은 그 순간 딸이 자신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파멸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진세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에게 차정원 잡고 싶지? 나도 잡고 싶어. 우리 이해관계 맞잖아. 라고 접근했습니다. 주영채는 이해관계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정원 언니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으면 돼. 라고 웃어버렸습니다. 진세훈은 그 웃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얼굴이 굳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세훈은 자존심이 무너진 뒤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볼 때 마음은 쉬워지지만 세상은 더 잔인해지죠. 차기범은 한동안 숨어 지냈는데요. 차정원에게 연락이 끊기면 차정원은 불안해졌습니다. 차기범은 차정원에게 아버지이면서도 동시에 비밀의 창고였고 그 창고가 열리는 순간 태석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결국 차기범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박경신의 이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박경신은 늘 한 줄 앞에서 사라지는 사람 같았는데요. 나타나면 끝내줄 것 같고 나타나면 더 큰 구렁텅이로 끌고 갈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박경신이 연락을 해왔을 때 차정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차정원 씨 맞죠? 차기범 씨 이야기 때문에 연락했어요. 차정원은 지금 어디예요? 라고 바로 묻지 못하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박경신은 잠깐 침묵하더니 원하는 거요? 저는 살아남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솔직해서 차정원은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세계에서 솔직함은 곧 죽기 직전에 고백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경신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가진 걸 공개하면 진태석이 저부터 죽이려고 들 거예요. 그럼 저를 지켜줘요. 차정원 씨가 아니라 주하늘 씨가. 차정원은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박경신은 왜 주하늘을 콕 집었을까요? 주하늘은 투자사 대표라서 보호할 힘이 있어서일 수도 있었고, 혹은 주하늘 아버지의 의문사와 연결된 또 다른 고리가 박경신 손에 잡혀 있어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은 안 돼요. 라고 말이 튀어나왔고, 박경신은 웃으며 그럼 거래는 없어요. 라고 잘라버렸습니다. 차정원은 거래가 끊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하늘을 위험에 올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동시에 알았습니다. 박경신이 원하는 건 보호가 아니라 주하늘이라는 판의 중심이었어요. 누군가 주하늘을 판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혜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는데요. 한혜라는 진세미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진세미는 태석과 헤라의 딸이었고 겉으로는 늘 균형 잡힌 얼굴로 살았지만 속은 누구보다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진세미는 차정원을 볼 때마다 묘하게 시선이 머물렀는데요. 친자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불편한 소문이 진세미 마음을 오래 긁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진세미에게 세미야, 정원이랑 가까워져 라고 말했습니다. 진세미는 엄마 그건 이라고 망설였지만 한혜라는 가까워지면 정원이 약점이 보이면 정원이 내 손 안에 들어와 라고 말했어요. 진세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잠깐 젖었습니다. 진세미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사랑을 도구로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차정원은 진세미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진세미가 언니 요즘 괜찮아요? 라고 물을 때 차정원은 그 언니라는 단어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차정원은 언니라는 말에 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요. 세미 씨는요?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세미는 웃으며 저는 늘 괜찮은 척이죠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진짜라서 차정원은 잠깐 마음이 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그 틈으로 한혜라가 들어올 거란 걸 차정원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심리적 절벽이 찾아왔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 몰래 공난숙이 준 USB 원본을 조미양을 통해 확보해버린 거예요. 주하늘은 차정원이 숨긴 진실을 보호라고 착각했지만 차정원은 그걸 침입으로 느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정원 씨, 이 영상 주상철 사건이랑 연결돼요. 그리고 여기 목소리 진태석이 맞죠? 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그 순간 주하늘이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더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끌어안고 싶었는데 동시에 밀쳐내고 싶었어요. 사랑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벌거벗기는 칼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차정원은 결국 주하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 제 전쟁에 발들이지 마요. 주하늘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지만 곧 당신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내 전쟁이기도 해요. 내 아버지 죽음이 걸려 있어요 라고 맞섰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는데요. 결국 진실은 서로의 전쟁을 한 곳에 묶어버리는 법이죠. 주하늘이 물러서지 않자 차정원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무너질 각오부터 해요. 주하늘은 각오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너무 뜨거워서 차정원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뜨거움은 쉽게 타오르지만 이 집안은 불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불꽃에 가까이 가면 결국 누군가가 재가 됩니다. 진태석은 그 사이 한혜라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마지막 카드로 친자 확인서를 꺼내 들려 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차정원은 네 딸이 아니라 내 피일 수도 있어. 그러면 넌 정원을 함부로 못해라는 식의 협박을 던지려 했는데요. 한혜라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태석 씨, 그 종이로 저를 묶을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정원이를 버린 게 죄라면 전 그 죄를 이미 즐기고 살았어요.
한혜라의 말은 끔찍했지만 동시에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모성이라는 약점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요. 한혜라는 모성을 약점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성을 무기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차정원은 차기범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기범은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정원아, 내가 더는 숨길 수가 없구나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차기범이 말하려는 게 살인 누명 조작의 진실인지, 진태석 악행의 증거인지, 아니면 차정원 출생의 진짜 이야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황 실장도 움직이고 있어. 하고 차기범이 말했어요. 차정원은 아빠,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고 차기범은 대답 대신 정원아, 네가 믿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일 죽는 사람이 달라져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차정원은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정원은 전화를 끊고 한혜라에게도 주하늘에게도 진세훈에게도 공난숙에게도 모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도 사람을 지키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누군가의 목숨은 숫자처럼 계산될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남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차정원이 혼자 차기범이 알려준 장소로 향하려는 찰나 진세미가 차정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또 다른 검사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모녀가 아니라 자매 가능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울먹이는 얼굴로 언니, 나도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차정원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복수의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차정원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윤비서였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는데요. 차정원 사모님, 회장님이 지금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회장실에서요. 차정원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혜라가 쓰러진 건지 진태석이 쓰러진 건지 혹은 회장님이라는 말 자체가 함정인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밤을 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차정원 이름이 적히게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차정원은 진세미가 내민 종이를 손에 쥐고 주하늘 이름을 떠올리면서도 발걸음은 회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복수로 살아남을지 사랑으로 무너질지. 그런데 차정원은 그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차정원은 늘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의 목을 조여왔던 사람이었거든요. 문제는 이번에는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